이번 시간 보실 내용은 폭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연소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빛과 열을 발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연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과 열을 동반한 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외에 뭐냐, 폭음과 충격, 압력을 발생시켜서 반응을 순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다. 즉 정상 연소에 비해서 연소 속도와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른 비정상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소가 아니고 연소 상태에서 압력이 그 충격파가 급격하게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한 형태를 우리가 폭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폭발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격파의 전파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폭연과 폭경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폭연, 폭경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충격파의 전파 속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시 연소파의 전파 속도는 일반적으로 0.1에서 10m/s 범위인데 폭경 시에는 1000에서 3500m/s로 아주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연은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현상, 그죠? 그 충격파가. 그 다음에 폭경은 충격파가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 자체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폭연과 폭경을 나누는 기준 자체는 충격파의 전파 속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속보다 빠르냐 또는 음속보다 늦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폭경 시의 충격파, 우리 전파 속도, 화염의 전파 속도 1000에서 3500m/s. 자, 이 내용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폭연과 폭경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경 유도거리. 자,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경까지 발전하는 거리를 폭경 유도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엔 연소가 일어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충격파가 발생하는 까지, 그죠? 그래서 화염이 불이 이렇게 붙다가 갑자기 충격파가 확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화염이 충격파가 발생하는 이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폭경 유도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경 유도거리가 짧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연소가 되자마자 폭경, 그러니까 폭발적인 반응, 그죠? 충격파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연소 속도보다 큰 혼합가스, 그러면 당연히 빨리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폭발이 빨리 발생하겠죠. 자, 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지름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폭경 유도거리가 짧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경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발의 영향 인자, 폭발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런 개념이죠. 자, 먼저 온도. 발화점이 낮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발화점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죠.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낮은 온도에서 연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성, 폭발 범위가 되겠습니다. 폭발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폭발 범위 자체가 공기 중, 그죠? 또는 산소 중이죠. 산소 중 가연가스에 연소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농도의 범위죠. 농도의 범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하, 미니멈과 맥시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주 적은 양으로도 폭발이 이루어지고 공기가 조금만 있어도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성,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폭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폭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자, 압력은 참고하실 게, 자,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을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그러면 앞에서 뭐예요? 폭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발화점이 낮아졌을 때 온도,
나왔죠. 폭발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스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압력이 일반적인 가스. 근데 두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수소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10 atm 정도까지는 폭발 범위가 좁아지나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다시 점차 넓어진다. 좁아졌다가 넓어집니다. 수소.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가연성 가스, 일반 가스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 범위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는 좁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가운데에 수소가 뭐냐? 좁아지다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좁아집니다. 그죠? 네. 좁아지고. 그러니까 일반 가스는 넓어지고. 그죠? 넓어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수소는 좁아지다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죠. 좁아지고 넓어진다. 이 두 개를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점차 넓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스, 수소와 일산화탄소는 정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형태, 크기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 조성, 압력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용기가 적으면 발화하지 않거나 발화해도 화염이 전파되지 않고 도중에 꺼져버린다. 이렇게 되죠. 소염 현상이 꺼져버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간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화염 전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죠? 모든 가스들의 화염 전파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적 8리터짜리. 내용적 8리터짜리의 용기를 이렇게, 그죠? 이 8리터짜리 용기입니다. 거기에 틈새 길이가 25mm, 이 틈새를 둔 겁니다. 25mm. 자, 여기에 점화를 시켜서 이 가스를 넣고 점화를 시켜서 이 바깥으로, 그죠? 바깥으로 화염이 용기 밖으로 전파를 해서 점화되지 않는 최대값, 그죠? 그러니까 화염이 전파가 됐는데 밖에서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한 정도를 구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실게. 그래서 이제 폭발 등급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폭발 1등급을 보시게 되면 안전간극 0.6mm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폭발 2등급은 0.6에서 0.4. 폭발 3등급은 0.4mm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좁은 간격이죠. 0.4, 0.6. 그래서 3등급이 가장 좁은 간격입니다. 여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위험한 가스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아세틸렌 이런 것들 가장 위험하다. 폭발 3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등급, 1등급 순입니다. 그래서 요 폭발 등급 요 기준, 그죠? 요 간극 몇 밀인지 요 수치 요거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 방폭 구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전기 방폭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 설비로 인해서 폭발사 가연성 가스나 전기, 그죠? 가연성 가스나 우리가 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기 설비로 인해서 폭발이 되는 거, 이걸 방지를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예외. 방폭 설비를 안 해도 되는 가연성 가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예외. 보통 우리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하고 브로모메탄, 이 두 개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성 가스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어떤 가연성 가스가 가져야 되는 어떤 뭐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예외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폭 구조도 마찬가지 예외로 암모니아는, 특히 암모니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가연성 가스
다음 가스 종류들 중에서 방폭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는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6개 방폭 구조가 6개 나오고 있는데 뭐 종류는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기능사 수준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6개 뭐 그 다음에 특수라든지 본질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특수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6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종류로 나오는 것이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D를 씁니다. 요거 기호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호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내압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을 용기가 견딘다는 거죠. 용기가 견디고 외부로 착화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폭발이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이제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기가 그 폭발 압력을 견딘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되는 용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유입은 이제 그죠? 기름입니다. 기름. 이렇게 O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기호. 마찬가지 보셔야 되겠고요. 전기 불꽃을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잠겨버리면, 그게 이제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폭발성 분위기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입 방폭 구조. 기름 속에 잠긴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유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방폭 구조. 압력은 P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P. 자, 그래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안에 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신선한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그래서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용기 안에 넣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기 내부를 불활성 가스, 공기 이런 거 그죠? 공기나 불활성 가스를 채워 놓으면 외부에서 폭발성 가스, 그래서 가해성 가스가 되겠죠. 인화성 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압하고는 어떻게 보면 개념은 약간 다르긴 한데 내압과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하는 거고 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게끔 안에를 가득 채워 놓는 겁니다. 가득 채워 놓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차단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내부에 가득 채워서 외부에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한 구조를 우리가 압력 방폭 구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 구조. 자, E로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기기기의 과도한 온도 상승, 아크 또는 스파크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통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다. 그래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를 우리가 안전증 방폭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A, IB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IA 또는 I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선이나 단락, 지락 등 이상 상태에서 전기 회로에 침입한 전기 불꽃이 규정된 시험 조건에서 소정의 시험 가스에 점화하지 않고 또한 고온에 의해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될 염려가 없게 한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예 점화가 될 염려가 없도록 점화를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본질 안전이라는 개념이 그죠? 본질적으로 점화가 돼야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점화 자체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다.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이렇게 본질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성 분위기에서도 점화될 염려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점화가 안 되게끔 한 구조를 우리가 본질 안전 방폭 구조다.
그 다음에 특수 방폭구조 보시는 것처럼 모래를 삽입한 사입 방폭구조, 그 다음에 밀폐 방폭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시험에 의해서 확인된 구조, 그죠? 폭발성 가스가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특수한 구조라는 거, 그래서 특수 방폭 구조입니다, 그죠? S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내압, 유입, 압력, 안전증, 보통 뭐 내압, 유입, 압력 요 3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요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6개. 일단 종류 명칭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폭 전기 기기 구조별 표시 방법 중 2로 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호, 이런 식으로 기호를 물어보기도 하니까요. 기호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안전증 방폭 구조, 그래서 안전증이나 본질 안전증, 이 두 개는 기호 특히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장소 되겠습니다.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장소가 3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0종, 1종, 2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종은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 하한 이상으로 되는 장소,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그죠? 연속적으로 폭발 하한 이상으로 된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개념이죠. 자, 1종은 항용의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비의 보수, 누출 등으로 인해서 종종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종종 또는 뭐 가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0종과 1종의 차이는 연속적이냐, 이제 가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이 되겠죠. 2종 같은 경우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내에 밀봉된 가연성 가스가 그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해 파손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0종은 연속적으로, 1종은 종종, 이렇게 되겠고요. 2종 같은 경우는 뭡니까? 파손이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종종 또는 뭐 가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고,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 그죠? 파손이 됐을 때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0종이 되겠고, 종류로는 0종, 1종, 2종 3가지 장소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이제 연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 어디냐, 뭐 또는 가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자, 화재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연소현상이긴 한데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왜? 사람에게 어떤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화재의 종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자,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 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소 후 죄를 남기는 화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소 후 죄를 남기는 것. 자, 그래서 냉각 효과가 가장 큰 소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소화제는 물 또는 수용액을 씁니다. 그래서 물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을 씀으로써 냉각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왜? 물은 소화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 증발 잡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 그죠? 그래서 연수점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꺼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냉각 소화의 소화 방법의 하나입니다. 냉각 소화. 그 다음에 B급 화재 보시면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가스 화재입니다. 그래서 유류와 같이 연소 후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화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소화제로는 포말, 분말 이런 것들, CO2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냐면 이게 질식 소화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뭐 유류 같은 경우는 윗면을 분말 소화기나 이런 것들, 포말이나 이런 것들은 덮어버리죠. 덮어버리면 산소하고 접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연소가 안 되는 그런 형태. 또는 가스 같은 경우는 농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 C급 화재는 전기에 의한 화재, 전기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보시는 것처럼 합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CO2와 분말. 소화제 이것도 조금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CO2하고 분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D급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금속 화재. 그죠? 가연성 금속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가루.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뭐 텔레비에 보면 우리가 옥수수 가루 이렇게 뿌리면 불이 확 붙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화제는 우리 건조사를 쓴다. 건조사라는 것은 이제 마른 모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우리가 제거소화, 그죠? 제거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산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진행하는 방향에 미리 가서 나무나 이런 것들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 가연 물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연 물질을 제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질식소화라는 것은 이제 산소의 농도를 16%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질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소화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 자체는 우리가 증말 잡열이 크단 말이죠. 증말 잡열이. 그래서 증말 잡열이 가장 크다는 건 아니지만 크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말 잡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제로, 냉각소화로 쓴다. 그래서 물을 소화제로 쓰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말 잡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희석소화는 뭐 질식소화하고 개념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제 가스 개념으로 봤을 때 농도를 떨어뜨린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라면 제거, 질식, 냉각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이 뭐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요 세 가지와 다른 한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